예, 안녕하십니까. 같이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시는데 많이 더우셨죠? 날씨가 여름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봄이 아주 짧고 여름이 이제 길고 또 이제 가을이 짧고 이런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시기는 뭐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시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되고요. 또 이 고시란 부분이 이제 방향 설정을 잘못하면은 능력에 비해서 합격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든지 아니면 합격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그 시행착오 없도록 이렇게 전체적인 방향을 잘 잡으시는데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설명에 진행할 주제가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뭐 고시생만 한 20년 가르쳤네요. 20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행착오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약적으로 모아보면 뭐 대충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인데 하나하나 이제 주제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시 준비는 언제부터 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학부모님들이 오시면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언제부터 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렇게 봤을 때 뭐 공부라는 게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지식이 축적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걸 가려내면은 그걸 제외하면은 나머지 시기는 공부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시기가 1학년입니다. 혹시 1학년이 있습니까? 또 학부모님이 오셨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1학년은 절대로 시키면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시키면 안 돼요. 이제 현실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합격하더라도 이제 임용유예 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 뭐 개념에 뭐 치명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는 시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직은 그 지적 단련 정도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1학년이면 고등학생 수준입니다. 이건 이제 성인들이 겨루는 그런 장애이기 때문에 또 더구나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누적된 경쟁의 장입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하시면 안 되고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럼 2학년에 적합한가? 2학년도 하기에는 적합치 않아요. 2학년도. 2학년도 지금 시작하면 사실은 2학년 1학기죠. 2학년 1학기니까 2학년은 하게 되면은 겨울부터 하세요. 겨울부터. 지금은 이제 고시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시고, 지금 2학년은, 그러면 이제 겨울부터 시작하면은 많이 들어온 질문이 지금 그럼 뭘 준비해 갈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준비도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학교 생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준비입니다. 완전히 백지 상태로 오세요. 왜 이제 백지 상태로 와야 되는가 하면은, 고시는 부모님들이 모르는 영역이고 학생도 모르는 영역입니다.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다 보면은 괜히 불필요한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학원에 오면은 전문적으로 그걸 또 탈색시키거나 지워가는데 훨씬 더 노력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2학년까지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잘못하면은 그럼 선행학습 의미로서 뭐 저학년 때 조금이라도 고시 관련 과목을 하면 좋지 않는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고시는 아주 힘든 시험이기 때문에 고시에 노출되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예컨대 1년 만에 합격했다. 정말 행운이고 정말로 바람직합니다. 근데 1학년부터 또는 2학년부터 관심을 갖게 되면은 고시에 대한 피로감이 계속 누적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고시는 그냥 열정이 있더라도 눌러두고 하다가 시작할 때 백지 상태로 시작해서 1년 정도 남짓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시험입니다. 대학 입시하고 완전히 다른 시험이에요. 하니까 1학년 절대 하지 마시고 2학년은 지금 관심 갖지 마시고 그래도 또 이제 질문하십니다. 그래도 뭔가는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데 대학생을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좋은 준비입니다. 공동체 생활도 해보고 학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 공부를 하게 되면 못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을 억제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대학생이 누려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 시기에 마음껏 누리다가 이제는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굳건해지면은 그때 와서 학원 지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그럼 3학년, 4학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올라갈 때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오시거나 아니면은 4학년 때 오시거나 4학년은 지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4학년은
시작하는 시기에 대한 제한은 사실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특히 1, 2학년 거듭거듭 이제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수험기간만 늘어날 뿐이에요. 합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학생들 봤어요. 이렇게 시작해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아주 예외적으로 한 5년에 뭐 10년에 한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로 운이 따라야 돼요. 운이 따라야 되는 시험이고, 그 학생 능력으로 되는 시험은 아닙니다. 용케 이제 몇 개 알았는데 그 몇 개 알은 것이 용케 시험에 나왔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지 그 일반화 시킨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애를 망치는 길입니다. 그 1, 2학년 때 시작해서 망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1, 2학년 때 오면은 못 오게 제가 막습니다. 제발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막으면은 그래도 이제 공부를 꼭 시켜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명을 받기도 하고 아주 제한적으로 2명을 받기도 하고 이런데, 그 학생들이 면면을 들여다보면 전부 똑똑한 학생들이에요. 뭐 카이스트 들어갈 때 몇 등, 전체 몇 등 했어요. 뭐 수능을 몇 등 했어요. 이런 수준의 학생들입니다. 지금 다 망쳐 있어요. 다 망쳐 있습니다. 현재 다 망쳐 있고, 앞으로 그 학생들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높이 보지 않아요. 학교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절대로 1, 2학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휴학을 하고 해야 되는가, 학교와 병행을 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또 하시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무조건 휴학해야 됩니다. 무조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고시 공부는 물이 끓지 하면은 백도가 필요하듯이 99도 이하 시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공부가. 근데 대학이다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해서 뭐 서울대학 좋은 학과를 못 가면은 조금 낮춰서 가도 이렇게 가는 학교마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만족도가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고시는 100이 달성되지 않으면은 99 이하는 전부 다 0이 되어버리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시험이에요. 완전히 다른 시험이기 때문에 학교와 병행을 하면서 한다. 이거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고, 하게 되겠다 하면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은 무조건 휴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서는 안 될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것들은. 그렇게 하면 이제 나머지가 남을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1, 2학년 시작하면 안 되고, 그 다음 학교와 병행하는 것, 이거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1, 2학년에 하거나 학교와 병행을 하게 되면은 대학생활이 그 한 것 같은 시기가 전부 다 고시 때문에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그렇다면은 고시 합격률이 높아지는가? 높아지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더 낮아집니다. 안 돼요. 그렇게 절대로 그렇게 학생들 그렇게 내몰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고시 준비는 이게 아주 위험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일단 위험성이 실패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위험은 사실은 높은 거 아니에요. 그 젊은 시기에 한번 뭐 열심히 했는데 뭐 운이 안 닿든지 아니면 적성이 안 맞아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요겁니다. 요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은 유형입니다. 수험기간이 장기화되고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공부를 1년 했는데 학원의 관점으로, 우리 전문가 관점으로 보면은 야, 이거 공부한 것이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학생들도 무지기수 많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3년 했는데 야, 이거 학원에 들어오면은 6개월치 공부도 안 되는구나. 이런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자, 이런 위험성들이 있는데 차라리 실패하면은 열심히 해서 실패하면은 제2의 길을 가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겁나는 것도 이런 부분이죠. 부모님들도 이런 부분을 두려워하세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인데,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합격 목표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나하고 고시 이제 공부하는 기회는 없다. 스스로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시작하면은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전부 뭐 2년, 3년 이렇게 잡고 왔을 텐데 2019년까지만 하셔야 돼요. 내년까지만. 근데 2019년까지 시험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됩니다. 시험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 세대나 뭐 제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시에 대한 기억은 뭐 사법고시나 아니면 행정고시 이렇게 있을 텐데, 사법고시는 양 자체가 많아서 우리 학원이 그 사법고시 점유율이 뭐 85% 이렇게 됐었으니까 수석한 학생들도 뭐 10명 중에 8명이 거쳐간 학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학생들도 무조건 2년 걸렸어요. 무조건 2년.
4년 걸려서 수석하는 학생도 있었지만은 최소 기간이 무조건 2년입니다. 근데 행정고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과목이 행정법, 경제학, 행정학, 정치학 선택 과목인데 선택 과목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과목이어서. 그 4과목입니다. 4과목인데 그 분량으로 봤을 때 행정학하고 정치학은 한 과목이에요.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행정법, 경제학, 그 다음 정치학, 행정학, 성격이 비슷한 걸 묶으면은 3과목입니다. 그 3과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 세대 기억에는 고시는 최소한 2년, 3년 이렇게 잡힐 거예요. 근데 3과목을 가지고 3년을 공부한다 하면은 한 과목을 1년 하는 셈입니다. 이게 바람직합니까? 수험적 높이다, 깊이다 이런 부분은 한 과목을 한 3개월에서 4개월 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행정고시는 소질로 되는 과목이 경제학이 소질로 됩니다. 이게 노력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소질로 되는 부분이고 또 그 다음 행정학, 그 다음 정치학은 이건 타고난 필력으로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소질이 있으면 나머지가 이제 노력으로 되는 과목인데 그거는 행정법입니다. 사실은 노력이 필요한 과목이 한 과목이에요, 한 과목. 나머지는 다 적성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갖춰진다 이렇게 하면은 2019년까지만 해야 됩니다. 2019년을 설정하세요. 설정하시고 그 이후에는 나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는 자녀들을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건 너무 짧지 않나요? 짧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때는 경우 수는 3가지로 나올 거예요. 하나는 합격하는 경우, 하나는 불합격하는데 근접하게 불합격하는 경우, 그 다음 격차가 많이 불합격하는 경우, 3번째 유형은 시키면 안 됩니다. 그 3번째 유형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1년의 기간이 흘렀는데 그 기간에 비례해서 실력이 쌓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도 쌓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러하고 이제 부모님들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제 애가 대학교 2학년이니까 애들이 성인이 되면은 이게 많이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미 굳어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검증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2년 이어지고 3년이 이어지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 확률은 대단히 적습니다. 대단히 적으니까 한 번의 기회를 스스로 가지시고 이때 불합격한다 했을 때 그런 근접하게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이게 1차 시험이 7배수를 뽑습니다. 7배수를. 7배수를 뽑는데 한 10,000명이 이렇게 보죠. 10,000명 이렇게 봐서 한 2,000명 이렇게 뽑으니까 이게 어려운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시험에 비하면 경쟁률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하니까 뭐 경쟁률을 따진다 이건 큰 의미가 없지만은 어쨌든 1차 시험에서 5대1 정도입니다. 5대1 정도. 5대1 정도이고 이때 7배수를 선발하면은 2차 시험이 7대1인데 요 안에는 허수들도 많이 있어요. 1차 시험이 어떤 것인가 하면 피셋을 봅니다. 이건 완전히 적성에 가까운 시험입니다. 말 그대로 이 시험의 명칭도 공직 적성 시험입니다. 하기 때문에 시험이 적성에 맞는 학생들은 3주 만에 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2달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안 되기도 합니다.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예전에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처럼 1차를 열심히 해가지고 7배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피셋 봤더니만 나는 됐네. 난 또 피셋만 좀 준비했더니 됐어. 이런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7대1이지만 이 안에 허수가 많이 있습니다. 허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험을 봐서 2차 시험입니다. 최종 시험을 봐서 이 2차 시험에서 실경쟁률 안에 들어가서 떨어지면 시키세요. 그 실경쟁률이 2대1 정도입니다. 2대1 정도. 요 안에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2대1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계속 공부를 시키시고 그 구체적으로 그럼 2대1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합격을 기준으로 평균 한 3에서 5점입니다. 3에서 5점 차이로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은 열심히 공부를 했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 뭐 10점 차로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시키면 안 됩니다. 또 본인 스스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맞지 않는 부분은 2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뭐 재능적 측면이죠. 고시 공부니까 재능적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재능을 가동할 수 있는 의지적 측면이 있어요. 이 2개가 다 선천입니다. 근데 잘못하면은 의지적 측면을 소홀히 하게 봅니다. 이거 비중을 높지 않게 보는데 우리 애는 또는 우리는 또 나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이것도 학원에서 볼 때는 선천입니다.
개선되진 않아요. 개선되진 않기 때문에 1년의 기회를 가져서 열심히 한다. 그런데 안 됐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놓고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아, 원래 공부를 많이 못했다.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몸이 아파서 또는 뭐 여자친구하고 헤어져서 남자친구하고 헤어져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불합격하면 이유가 한 100가지도 넘습니다. 100가지 이유가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내년에는 안 만들어지는가 똑같습니다. 아, 공부하는 학생이 왜 여자친구를 남자친구를 사깁니까? 안 사귈 거예요. 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확고하면은 그런 기회를 스스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기회에 노출됐다. 또 그게 이제 시험을 불합격하는데 일부 요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는 재능을 가동하기 위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그 학생들이 전혀 시험이 되는 가능성이 0%인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가진 능력에 비해서 오래 걸리거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격 목표 기간을 2019년으로 잡으시고 경원수는 3가지로 나눠드리고 그 다음 그 중에 격차가 크다 이렇게 하면 1차든 2차든 그만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학생들이 수험기간이 장기화되고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가 하면은 내가 원래는 최선을 다 못했다 이런 느낌을 자꾸 갖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은 포기하기도 쉽습니다. 아니면 대부분 합격합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미련이 자꾸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아, 그럼 원래는 이렇게 해서, 내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뭐 3년이 흐르고 5년이 흘러버려요. 근데 3년, 5년이 흘러서 되는가? 되는 확률은 아주 낮아집니다. 갈수록 낮아져요. 자, 이걸 막자면은 최상의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여건을 만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 여건 중에 휴학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 여건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학생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다. 뭐 과외를 하기도 하고 또 학생이 뭐 편의점에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고시는 그런 영역 아닙니다. 그건 이제 공부하는 것이지 시험이 되기 위한 공부로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빨리 경제적 여건을 마련한 다음에 100% 여건을 조성해서 그냥 짧게 굵게 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승부를 빨리 내는 게 고시 공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를 최대한 공부량 확보해야 됩니다. 여건만 최대한 조성해 놓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를 최대한 공부량이 얼마인가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가늠이 안 될 거예요. 아, 오늘 몸이 피곤하도록 했다. 아, 충분히 했는가? 오늘은 뭐 컨디션이 좋다. 그럼 충분하지 않은가? 이 가늠이 없습니다. 그 가늠을 뭘로 해야 되는가 하면은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가늠은 학원에 오시면 모의고사 성적이에요. 학원에 모의고사 성적이 예컨대 한 상위 30% 안에 든다 이렇게 하면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100명 중에 30등 하면은 학원에 실력자들이 쌓여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뭐 하위 60%다 70%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공부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예컨대 나는 하루 공부 5시간 했는데 상위 5%다 이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근데 14시간 했는데 하위 뭐 50%다 이렇게 하면 더 해야 돼. 더 해야 되는데 더 하는 방향이 공부 시간을 늘리든지 아니면은 다른 특별한 지도를 받든지 아니면은 공부 방향을 이렇게 개선하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최대한 공부량이다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 학원에 이제 항상 설명하면 제가 예를 드는 학생이 있어요. 왜 이제 예를 드는가 하면은 이 학생들의 경로가 똑같습니다. 참 재밌는 그 시험 대상이었는데 학교가 똑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 대학 학과도 똑같아요. 이렇게 같이 왔어요. 이 학생들 우리가. 그래서 대학은 이제 이대 학생들이 이 학생들인데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같이 왔는데 또 이제 양극단의 학생이에요. 한 학생은 체력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에 그 학생이 한 8시 앉으면은 저녁 6시에 일어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난 그런 학생 처음 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학생. 보통 그렇게 하면 뭐 몸이 탈이 나는데 이 학생은 단단합니다. 그래서 정심을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 도시락을 보여주는데 물기가 없는 것들입니다. 뭐 방울토마토, 그 다음 하여튼 뭐 비둘기가 먹는 게 가까워요. 뭐 콩 이렇게. 그 다음 또 영양가 있는 거 뭐 바나나 이렇게 좀 자른 거. 뭐 몇 개 그렇게 먹습니다. 그렇게 먹고 소변 보러도 가지 않아요. 그러다 6시에 일어나요. 6시에 일어나서 이제 하루 종일 열심히 했으니까 저녁은 이제 푸짐하게 먹고 그 다음 저녁을 좀 충분히 쉬어요. 충분히 쉬고 한 2시간 정도 식사 시간을 잡고 8시 앉습니다. 그 다음 12시까지 공부를 해요. 이렇게 해서 1년을 버틴 학생이고 그
그 같이 왔던 친구는 이 학생은 체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학생은 하루에 12시간 정도를 자야 되는 학생이에요. 12시간을. 그래서 저녁에 한 11시에 자면은 그 다음날 11시 정도 일어납니다. 때로는 몸 안 좋아요 이렇게 하면 12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12시간에서 14시간을 자야 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기를 야, 잘 때 그럼 허리 안 아프냐 이렇게 하면은 한 8시간 자고 나서 스트레칭은 좀 한답니다. 한 2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 다시 잔대요. 이 학생도 하루에 2끼밖에 못 먹어요. 밥을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둘 다 합격했어요. 둘 다. 합격했는데 성적이 잠을 많이 자야 되는 그 학생의 성적이 조금 높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는 학생이 한 32등 정도로 했고, 그 다음 잠을 열심히 자야 이게 하루가 버텨지는 학생이, 그 학생이 한 2등수 정도 이렇게 앞에 29등인가 30등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량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지, 뭐 하루 종일 뭐 어떻게 한다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래도 일관되게 유지했던 게 학원은 성적입니다. 열심히 자는 애도 성적을 아득바득 유지하려고 애를 써요. 그 학생도 상위 30% 안에 들었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학생은 당연히 들었고, 모의고사 성적은 열심히 하는 애가 조금 나았습니다. 열심히 못하는 애가 조금 못했는데, 본시험은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의 후자가 더 이렇게 성적이 좋은 애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량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체력이 약해요, 나는 체력이 강해요, 이런 부분들이 유불리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학생들은 대부분 체력이 약합니다. 남학생은 체력은 세요. 근데 성적은 이 학생이 더 좋습니다. 체력이 약하면 약한 대로 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체력은 고시 공부하는데 장애 요인은 되지만은 합격하는데 절대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험생활 계속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 이걸 막기 위한 겁니다. 안 되는데 자꾸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돼요. 또 안 되는데 시작을 하려고 한다. 이것도 안 되는데 시작을 하려고 한다. 이 판단은 못 합니다.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이 학생을 척 봤을 때 이 학생이 되는가 안 되는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지표를 보통 일반인들이 학교를 가지고 지표를 삼기도 하는데 학원은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학원에서는 2년 전에는 영남대 학생이 3명이나 되고, 또 가천대 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동아대 재학생이 되고, 전부 재학생들이 언급하는 학생들이, 또 서울대 학생이 되고, 연고대 학생이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됩니다.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고 학원이 선입견을 가지고 보거나 제가 스스로 학생을 판단하는 자태를 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고 이렇게 가르쳐 봐야 됩니다. 가르쳐 보면 1년 정도 지나면은 되고 안 되고는 확인합니다. 물론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면 될 듯하고 안 될 듯하고 이런 학생이 있지만은 이 학생은 되겠다, 이 학생 안 되겠다, 이 가능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시작을 할 때도, 고시 공부를 시작할 때도 학원하고 좀 상의를 하고 시작을 하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학생들이 고시의 영역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부모님들은 더 몰라요. 그 부모님들이 지도가 어디까지 멈추는가 하면은 대학까지는 부모님들이 지도합니다. 대학까지는. 우리가 경험한 과정이니까 그까지는 지도하는데 고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 애가 결정하는 대로 우리는 뒷발에 잘 거예요. 우리 애가 결정할게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는 뭘 압니까? 우리 애도 모릅니다. 우리 애도 모르는데 우리 애가 그래도 이제 부모님보다 조금 더 안다 해가지고 기동량을 하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기도 하고 선배한테 얘기를 듣기도 하고 스스로 또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전문성이 있을까요? 그게 요 시발점입니다. 요 시발점이.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시 공부를 시작할 때는 학원하고 꼭 상의를 하세요. 상의를 하셔가지고 시작하는 시기, 그 다음 시작하는 강도, 시작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조언을 받으시고 그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 고시 공부는 이 대학 입시가 그냥 한라산 정도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고시 공부는 에베레스트 가는 겁니다. 우리 14자 이렇게 등반하는 사람들, 엄원길 대강 이런 사람들이 항상 그 현지 가이드들로 도움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요. 고시 공부가 똑같습니다. 잘못하면 큰 위험으로 빠집니다. 아주 먼 길을 돌아가거나 좌절하거나 시간을 버리거나 결론적으로 여기에 속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만둘 때도 꼭 이렇게 학원에 와서 상의를 좀 하세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 하면은 올해도 18명 상담을 했네요. 18명. 조금 수가 늘었습니다. 18명인데 그 중에 14명은 그만시켰어요. 4명은 계속 하라 이렇게 하고 왜 그만시켰는가 하면은
우리가 1년 동안 가르친 학생이기 때문에 그건 확실해요. 그 학생들은 안 됩니다. 그 중에는 머리가 뛰어난 학생도 있고 재능이 부족한 학생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 학생들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4명은 원래 약간의 이제 사고에 가까운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4명은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끝마칠 때 항상 학원하고 꼭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돼. 학원에 학생들이 학원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학원이 발전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원도 그래도 본질은 교육이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인생이 낭비되는 것을 학원이 이제 막을 필요도 있고 또 그렇게 조언하는 것이 학원의 바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 마칠 때 이렇게 상의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적당한 수험기간인데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비슷한 겁니다. 이게 제도 개선 전에는 이렇게 나이 많은 학생들이 됐습니다. 제도 개선 전이 무엇인가 하면은 1차 시험을 보면 2차 시험을 그 다음에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를 2번 줬었어요. 지금 한꺼번에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수험 이제 루트가 1차를 1년 이상 하는 겁니다. 1차만 되면 2차를 2년 동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합격 연령이 이렇게 높았어요. 그 정부에서도 보니까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 1, 2차를 같이 봐라. 대신 1차는 적성시험으로 통합해서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피셋이 들어온 거죠. 제도를 개선한 다음에는 합격 연령이 26세입니다. 국립외교원에도 5급에도 마찬가지예요. 26세입니다. 이 학생들이 몇 년 했을까요? 그럼 26세를 기준으로 이보다 어린 학생이 절반. 그렇죠? 나이 많은 학생이 절반. 우리는 이 경로는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이 경로만 보자는 것이에요. 26세 이하 학생들. 이 중에 26세도 있고 25세도 있고 23세도 있고 22세도 있고 그 학생들이 몇 년 했겠습니까? 남학생 군대 빼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생각한 기간이 맞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 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정도 하면 된다. 국립외교는 과목이 적으니까 이 정도 하면 된다 이렇게 봐요. 근데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제는 16개월이 안 남았네요. 지금 한 1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이 지금 부족해요. 부족한 부분은 노력으로 메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합격선은 평균 연령이 저러하다 이렇게 하면은 수험기간은 물론 뭐 3년을 해서 되는 학생, 5년을 해서 되는 학생 다양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말을 크게 하는 겁니다. 시험이 된 학생들은 학원에 와서 되는 학생들은 뭐 1년 남짓 이렇게 뭐 14개월, 16개월 빠른 학생은 작년에 제일 빠른 학생이 9개월이네요. 그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남자들이 군대 얘기 왜 많이 합니까? 군대 가서 고생했으니까요. 고생했으니까 많이 얘기해. 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3년, 5년 이렇게 오래 공부하는 학생들은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 얘기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고 빨리빨리 된 학생들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 나 몰라. 그냥 학원에 가서 물어봐. 이렇게 조언할 겁니다. 그게 맞는 답이에요. 자, 그 다음 시행착오 이제 막는 법인데요. 이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이 시행착오입니다.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 어떤이 고립돼서 하는 거예요. 고립돼서. 혼자 하는 겁니다. 그럼 공부는 혼자 하지 뭐 같이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같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머리를 서로 교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다음 주관식에 대해서는 지 생각을 쓰는 겁니다. 근데 지 생각이 지 나름대로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이렇게 수정받고 교정받고 그 다음 전문가 조언이 가미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 혼자 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혼자 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우울감이 이게 극심합니다. 특히 여학생들. 안 돼요. 일단 공부는 즐거운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공부를 피한 나머지 생활은 조금 즐거워야 돼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잘못된 조언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이거 비슷한 얘기입니다. 혼자 하는 유형이 신림동이라서 단가반을 하든지 학교에 고시반을 하든지 종합반 내에서 고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립을 방치하지는 않으니까요. 대부분 이 두 유형입니다. 단가반을 활용한다, 학교 고시반을 활용한다, 이것도 다 고립되는 겁니다. 고립되면은 단가반을 활용하게 되면 이 이제 고립감 내지는 고립의 부작용이 심하다는 걸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알면은 이 스터디를 구성을 해요. 스터디를. 이 스터디를 구성하는데 스터디를 구성하게 되면은 초보니까 잘 안 키워줍니다. 잘 안 키워주는데 어떻게든 비집고 이제 스터디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는 오래 공부한 장수생들이 주도를 하게 돼 있어요. 본인들은 모르니까. 그러면은 그들의 잘못된 조언, 그 다음 장수생 방식이다. 이 부분을 답습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높아지는 것이고 학교 고시반은 더 심합니다.
여기는 선후배를 끈끈하기 때문에 아마 학교 고시반에 가면은 그 좌장의 역할을 하는 선배들이 있을 거예요. 저 형이 몇 살이냐, 뭐 28, 뭐 30, 이런 선배들이 신입생들을 지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의 방식대로 갈 거예요. 본인의 방식대로 가면은 특히 신림동 같으면은 뭐 본인의 방식이 이제 나하고 잘 맞지 않는다, 장수형의 방식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깨고 나와버리면 그만입니다. 근데 학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선후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에 계속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학생들이 3년, 5년 공부한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깨버리고 본인은 독자적 길을 개척한다. 이것이 이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니까 단가반을 활용한다든가 학교 고시반을 활용한다든가 이 부분은 초기에는 맞지 않아요. 초기에. 학교 고시반에 갖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비용을 줄인다. 아니면 선후배 간에 서로 배려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있는데 초보한테는 아닙니다. 초보한테는.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데 아쉽게 떨어졌다.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할 때 가는 공간이지 처음부터 고시반에 하겠다. 이 부분은 맞지 않아요. 그 다음 이런 부분도 고민이죠. 뭐 실강을 해야 되는지 인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인데 인강으로 가능합니까? 나는 데려묻고 싶어요. 이게 주관식입니다. 1차는 괜찮아요. 1차는 객관식이니까. 근데 왜 이런 고민을 하는가 하면은 대학을 이렇게 왔으니까요. 대학 입시를 인강으로 내가 성공했으니까. 이것도 인강으로 이렇게 하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건 주관식이기 때문에 채점받고 평가받고 첨삭받는 과정을 거치고 다른 학생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런 부분은 어깨너머로 보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자, 실증적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경작 실강이 한 달에 24일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24일 동안 인강을 듣는 비율이 몇 프로인가 하면은 4.5% 정도입니다. 학생들이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24일 동안 우리가 현강에서 24일 동안 경작이 시작되면은 진행이 되면은 요 기간 안에 인강을 다 듣는 비율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 우리가 80일을 이렇게 줍니다. 넉넉하게 좀 열심히 들어라. 이렇게 80일 동안 듣는 비율이 매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34%밖에 안 돼요. 요렇게밖에 안 됩니다. 근데 80일 동안 경작을 공부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학원에 24일 동안 경작을 해라. 이런 얘기는 너무 짧아도 문제, 너무 길어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렇게 잘라서 적당한 기간 안에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법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24일간 진행되는데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일단 공부의 효율성이다, 집중도다 이런 부분에서 인강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이 있고 일단 주관식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실강으로 온다 이렇게 했을 때 단가반인가 종합반인가 이렇게 조언을 같이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단가반으로 해야 되는가 종합반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조언을 구하면은 양쪽으로 다 들릴 겁니다. 양쪽으로 다 들릴 것인데 만약에 재수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디로 갑니까? 뭐 대성에 가서 수학을 듣고 뭐 청설에 가서 영어를 듣고 그렇게 고민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나는 통제가 잘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통제 잘하는 학원. 그 다음 나는 좋은 학생하고 경쟁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강남 대성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 고시공부는 더 위험하기 때문에 단가반으로 가게 되면 너무 위험해요.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 고시공부는 할 때는 큰 고민을 하면 안 됩니다. 큰 고민을. 거시적 고민을 하면 안 돼요. 미시적 고민을 거쳐야 됩니다. 이 거시적 고민이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이번 과목이 끝났으니까 다음 과목은 어떤 선생님 걸 들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한 달 뒤에 해야 되느냐 지금 점수가 몇 점 나와 내가 안정이냐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수험생 고민을 어디 거쳐야 되는가 하면은 이번에 성적이 열심히 했는데 상위 25%다. 저 녀석은 좀 덜 나는 것 같은데 저 녀석을 내가 어떻게 이길까? 다음에는 성적을 어떻게 올릴까? 이 고민이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인강을 조금 더 들을까? 아니면 선생님하고 상의를 좀 해볼까? 아니면은 잘 쓴 모범 답안을 내가 흉내를 해볼까? 요렇게 고민이 거쳐야 되지 전체적인 고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고시는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고민을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1차를 지금 하는 게 맞는지, 헌법은 언제 해야 되는지, 경작을 얼마나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돼요. 그쪽으로 에너지가 다 빠지면은 결국은 성적을 올리는 에너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반으로 하시면 안 되고 종합반으로 들어와서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제가 종합반으로 오라 이렇게 하면은
뭐 학원 차원에서 학원은 수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학원은 달랑 2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학원이 2개밖에 없습니다. 신림동이 간판을 건 학원이 4개 있지만 2학원은 학생이 없으니까 학원이 아니고 율리비스 알림하고 베리타스밖에 없습니다. 2개밖에 없어요. 여기 아니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수입성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교육받아서 빨리 합격하라 그런 취지예요. 종합반에 이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요게 이름이 있는 것이 요게 종합반입니다. 요게 지금 보면 1순환 경제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1순환이 언제인가 하면은 지금입니다. 지금.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예비순환은 이미 끝이 났고요. 지금 끝을 향해 가고 있고 예비순환 때는 기초를 조금 개념을 잡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예비순환이고 그 다음 요 1순환인데 요때 시험을 본격적으로 봅니다. 이때 되면은 어느 정도 이 학생 안정권이다. 이 학생 조금 노력해야 되겠다. 이 학생은 조금 힘들겠다. 이런 가늠이 아주 1차적으로 나온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2순환 마치면은 1차를 보게 되고 그 다음 지금이 치열한 시간이죠. 4순환입니다. 시험 직전에. 지금 현재 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단계에서 초기에 경쟁이 시작되는 요 단계의 성적표입니다. 종합반하고 단가반을 보여드릴게요. 그거 얘기입니다. 자, 이름이 있는 것이 종합반이고 이름이 없는 것이 단가반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쪽 한 면만 보시면 보통 성적표 이쪽에 있으면 합격권이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으면 좀 위험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원래 1순환이니까 변동성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쭉 보면 52명 중에 단가반이 5명입니다. 10%예요. 그럼 학생 수가 단가반이 10%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아요. 단가반 종합반 비율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지금 단가반 비율이 이거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뭔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달리 나오는 겁니다. 그래 뭐 종합반은 뭐 올해 공부한 학생이 단가반은 처음 하는 학생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종합반은 처음 하는 학생이 오지 뭐 2년 된 학생이 옵니까? 그 다음 2순환 한번 가보겠습니다. 2순환은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인데 요 시기는 1차를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11월이니까 11월부터 2월까지 이렇게 한 4개월은 1차를 겸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오는 단가반 학생들은 1차를 붙었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 위주로 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2년 내지 3년 차들이에요. 학원에 오는 학생들은. 처음 하는 학생들은 1차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 시기에 감히 학원에 잘 못 옵니다. 근데 종합하는 학생들을 보십시오. 요 2순환 성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단가반이 늘었죠. 늘었어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종합반 비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아요. 훨씬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기된 단가반 학생들은 얘기한 대로 2년차 이상입니다. 무조건. 그럼 예컨대 이 학생들이 2년차다 이렇게 했을 때 2년차 이상이다 또는 3년차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종합반 학생들은 공부한 지 얼마나 됩니까? 11월이니까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한 달 빼면은 7개월입니다. 공부를 2년, 3년 한 학생들하고 종합반에 7개월 훈련 받은 학생들이 오히려 종합반에 앞선다는 얘기예요. 그 종합반 안에 뭔가 다른 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게 있다 그런 얘기인데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훨씬 많이 시킵니다. 훨씬 많이 시켜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순환이 예비순환 때 1번, 1순환 때 2번, 3번, 1차 준비해야 되니까 비우고 그 다음 4번, 5번 이렇게 하는 것이 학원의 일반적 과정인데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시험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2년차는 10번을 보고 3년차는 15번을 보고 오니까요. 누적된 인원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곱하기 1을 해가지고 1년차에 10번을 볼 수 있다면은 이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2년에 10번 보는 게 유리한가? 1년에 10번 보는 게 유리한가? 이렇게 따지면 1년에 10번 보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동안에 예비순환 때 이미 여러분들이 격차가 발생했어요. 지금 오면은 격차가 발생한 상태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3학년, 4학년이면 지금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고시공부가 지금 13개월이 남았는데 시험이 13개월을 이걸 버리고 2020년으로 내가 합격을 겨냥하겠다. 이 부분은 맞잖아요. 대신에
요 남은 기간에 격차가 줄어들도록 애를 쓰면 됩니다. 애를 쓰면 격차는 메워질 거예요, 아마. 대신에 훨씬 더 힘들게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예비순환 때 3월 동안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행정법 진행할 때 우리가 행정법을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경제학 할 때 또 행정법을 또 스터디를 또 진행을 해줘요. 이 스터디 안에서는 뭐 선생님들이 지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 합격한 학생들이 지도하기도 하고 그룹 이제 지도를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행정학 할 때는 경제학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정책 할 때는 행정학을 하고 선택 과목 할 때 행정학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미 예비순환 단계에서 이 학생들이 곱하기 2 내지 3을 해왔어요. 곱하기 2 내지 3을 해왔고 그 다음에 1순환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순환 경제학이니까 행정법을 시키고 행정법 할 때는 또 경제학을 시키고 이렇게 또 지그재그로 가는 겁니다. 하니까 요게 1회독이 아니라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곱하기 2. 전부 다 곱하기 2가 돼요. 곱하기 2가 되니까 이거는 우리는 1년 동안에 곱하기 2 하니까 10회독을 하고 가는 겁니다. 하니까 이 단과반 학생들하고 종합반 학생들하고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요 스터디라는 부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또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스터디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수년 동안 진행해 왔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는 오랫동안 같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스터디 편성 기준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수험기간도 비례하고, 개인의 성향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성비가 고려해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오랫동안 가게 만들어요. 오랫동안 가게 만들고, 그 다음 진행 기간은 즉시 편성을 합니다.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영을 하는데 10월 말까지는 2차 중심입니다. 아마 이때 되면은 스터디가 끝나는 시기가 되면은 2차는 거의 합격권에 근접한 이렇게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11월부터 3월 초까지는 이때는 1차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 진행에서는 2차는 이틀에 하나, 그 다음 1차는 매일 이렇게 주 6회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 교재는 자료를 이렇게 제공하는데 왜 제공을 하는가 하면은 학원의 일관된 기준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맡기면은 다양해요. 이 스터디를 지도하는 학생들이 최종 합격생이거나 2차 붙은 학생이거나 1차를 또 여러 번 이렇게 붙었지만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학생들이 본인의 개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억제하자 이렇게 해서 학원에서 스터디를 위한 특별 자료를 제공하는데 이 자료들이 아주 의미 있게 실력을 많이 이렇게 향상시킵니다. 특히 우리 종합반의 1차 합격률이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68%입니다. 1차 합격률이.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두면은 한 17% 이렇게 되겠죠. 68%예요. 왜 이렇게 합격률이 높은가 하면은 요 스터디 리더들이 1차를 90점 넘은 학생들만 저희들이 선발합니다. 선발해서 그 학생들에게 그룹 지도를 맡겨요. 강의 듣죠. 그 학생들을 스터디하죠. 그 다음 훈련하죠. 이렇게 하면은 1차 합격률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 다음 2차는 2차 합격생들이 또 합격을 지금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요 이제 2차 스터디는 누가 진행하는가 하면은 이제 며칠 있으면 시험을 보겠네요. 며칠 있으면 24일부터 이렇게 28일까지 시험을 보죠. 한 2주 남았습니다. 그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은 그 중에 저희들이 학원에서 봤을 때 한 상위 3% 정도 안에 드는 학생들이다. 이 학생들만 선발합니다. 그 학생들이 2차 지도를 해줘요. 하니까 최종 합격한 학생보다 이 학생들이 지도는 훨씬 더 이렇게 더 현실적으로 합니다. 이미 합격해서 다니는 학생들은 벌써 남의 일이 돼버리고 이 학생들은 그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대단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스터디가 조밀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스터디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은 차이가 아주 커다랗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큰 차이다 이렇게 보시고 다른 학원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다른 학원에 가 상의를 좀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막지 않아요. 막지 않는데 다른 학원은 최소 2년 걸린다 이렇게 할 거예요. 걔들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걸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우리는 세 과목이다 이렇게 전제하면은 1년 학교를 전제로 이제 커리를 운영을 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과정도 많이 달라요. 모의고사는 비슷하게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복수 모의고사를 주 1회 더 보고 상위 30% 장학금을 지급하고 작은 시험을 매일 봅니다. 작은 시험을 매일 봐요. 큰 시험이 일주일에 3회, 4회 정도이고 뭐 쪽지 테스트다, 그 다음에 피셋에 대한 중간평가다 이런 부분은 거의 매일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1차 과정입니다. 1차 과정인데 그냥 강의만 진행하는 학원이고 우리가 2달 동안에 피셋 캠프를 실시합니다. 합격률이 여기는 더 올라갑니다.
원래 78%예요. 요 피서 캠프는 2달 동안 뭘 하는가 하면은 계속 문제 풀립니다. 계속 문제 풀리고 틀린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그 피서에서 잘 나가는 리더들하고 상의해서 개선하고 이렇게. 원래 합격률은 78%인데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아까 얘기한 대로 종합반 전체 합격률이 68%, 그 다음 캠프 들어왔을 때 합격률이 더 높아지고 이런 현상들은 이건 뭐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부 실전 모의고사를 14번 정도 봅니다. 이거 한 60만 원 정도 되는데 종합반은 1번, 2번 과정이 전부 다 무료로 지원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외부 실전 모의고사는 왜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 핏에선 이거 멘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매주 이렇게 보면은 또 시험을 매일 보게 되면은 시험장의 멘탈하고 모의고사 보는 멘탈하고 차이가 크게 나잖아요. 아, 오늘은 장소를 바꾸어서 내가 약간 다른 분위기에서 시험을 보는 것이다. 이 정도여야지 심리적 격차가 크게 나오면 안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다 할지라도 시험장에 가서 완전히 긴장을 해버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머리가 멈춰버렸다. 이런 경험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 경험은 결국 훈련을 통해서 극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시킵니다. 열심히. 그 피서 캠프는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계속 문제 풀게 합니다. 문제 풀고 리뷰하고 리더들하고 하고 필요하면은 개인별로 학습지도 하고 또 실력자가 스터디를 지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그대로 자연 상태로 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한 17%, 평균적으로 20%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완전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스터디 관리입니다. 무작위로 구성합니다. 1번부터 8번까지가 1조, 9번부터 16번까지가 2조 이렇게 구성해요. 그 다음에 스터디 진행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초보들이. 뭘 알아서 합니까?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이 스터디는 1순환 가기도 전에 다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되는데 우리는 보면은 이렇게 학교, 공부 정도, 성비 이런 걸 다 고려합니다. 학교를 고려한다 이런 얘기는 뭐 서울대학 학생은 서울대학 학생끼리 모으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 서울대학 학생들의 비율이 조금 높다 이렇게 하면은 그 학생들의 개별성이 강합니다. 이기적이다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뭐 시중에는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땐 그건 아니고 개별성이 강해요. 공부를 이제 혼자서 성과를 얻은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혼자 하는 것이다 이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고대학생들을 거기다 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끈끈하게 잘 돌아가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성비도 고려해요. 이게 8명이 한 조인데 여학생, 남학생 이렇게 4대4로 넣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짝이 생겨가지고 커플은 되도록이면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데 그래도 뭐 5대3이다 아니면 뭐 6대2다 이렇게 고려를 합니다. 근데 학원에 오는 여학생, 남학생 비율은 5대5 정도로 비슷합니다. 저 부분이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공부에 전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스터디 출결상을 이걸 뭐 철저히 점검합니다. 그 다음 퇴출제도. 퇴출의 양쪽이 다 일어납니다. 스터디 리더가 잘못한다. 즉각 퇴출입니다. 그 다음 학생이 계속 결성한다. 이것도 퇴출이에요. 그 다음 얘기한 대로 상위 3% 이내 우수생이 스터디를 지도하고 상벌제도, 포상제도 다 합니다. 포상제도는 스터디 뭐 1등 하면은 서울에 좋은 호텔이 있습니다. 1급 호텔, 뭐 신라 호텔 이런 데 가서 부페를 한번 대접한다든가 이렇게 사기를 높이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독서실 이런 부분인데 제휴독서실입니다. 단순한 학습 공간인데 우리는 직영으로 운영합니다. 종합반 학생들은 여기 다 모여있어요. 저도 자주 살핍니다. 그 다음 뭐 상시 점검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직영 원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기숙사 개념인데 뭐 생활을 통제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신림동이 이제 거주 공간이 위험하진 않습니다. 위험하진 않는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옆방에 이제 소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컨대 옆방에 이제 이 서울대학이 가까우니까 서울대학 재학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맨날 행복한 녀석들이라 밤에 친구들하고 술 먹기도 하고 뭐 TV 볼륨을 크게 높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직영 원룸에 오시면은 일간, 이간, 상간이 있는데 전부 우리 종합반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끼리 있으니까 생활에 대한 안전성이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공부하기 위한 정원한 분위기다. 이런 부분들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 1순환 과정, 이제 1순환을 들어와야 되는데 7월에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정책 선택 과목 이런 부분인데 요게 힘들어요. 요게. 요 두 과목 싸움입니다. 이게 80% 이상입니다. 저 두 개가 잡힌다 이렇게 하면은 시험 내는 것이고 그 다음 국리외교는 이게 거의 다입니다. 이게
경제학이 70% 정도. 요게 나는 무리 없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쉬운 시험이고, 저게 어렵다 이렇게 하면은 고정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시험입니다. 그 다음 1순환 강의는 1차 강의는 피셋 기본 강의인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되고, 2차 강의는 오후 1시 40분부터 5시 10분까지 진행이 되는데, 피셋이 되는 학생이다 하면은 오전 강의는 안 들어도 됩니다. 그 다음 오후는 계속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9월, 10월 가면은 역시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때는 행정학, 정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차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겁니다. 지금 격차가 발생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종합반이 크게 이제 세 그룹입니다. 1월 달부터 시작한 그룹, 3월부터 시작한 그룹, 그 다음 지금 시작하는 그룹. 그게 1월 달에 시작한 그룹 학생들이 뭐 많이 앞서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 여유 있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학생들이 한 25% 정도 비율, 그 다음 3월에 시작한 학생들이 요 학생들이 한 50% 정도, 그 다음 7월에 하는 학생들이 한 30% 되겠네요. 여기 요 비율이 조금 낮겠네요. 여기 한 20% 정도. 그래서 요 학생들은 이제 많이 이렇게 비율이 높지 않으니까요. 요 학생들하고 어쨌든 전체 70% 학생들하고 지금 우리 7월부터 하는 30% 학생들이 격차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줄일 수 없으면 그만둬야 되는 것이고, 줄이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때까지 지나온 과정은 예비순환이기 때문에 밀도가 높지 않아요. 본격적으로 뭐 시험을 준비했다 이런 과정이 아니고, 예컨대 경제학이나 행정법을 전공했다 이렇게 하면 소홀합니다.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아요. 장애가 되지 않고 전공한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하면은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컨대 2차가 완전히 0이다 이렇게 하면은 피셋 수업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중에 돌려도 괜찮습니다. 듣지 마시고 2차 과목을 예습을 하세요. 예비순환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습을 하고 5회 2차 과목 수업을 듣는 겁니다. 예컨대 7월에 경제학 예비순환을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예비순환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실강 경제학을 듣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면 돼요. 복습을. 그렇게 하면 격차는 메워지는 겁니다. 대신에 이 격차가 메워지면은 그럼 3월 학생들하고 격차가 전혀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3월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3월 학생들은 이걸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이 학생들의 예비순환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걸 듣는 겁니다. 이걸 듣고 복습을 하고, 그럼 3월 간 학생들은 오전에 뭘 하는가? 행정법을 하고 있어요. 차이가 일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차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생략된 과정을 열심히 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3번은 보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면 피셋이 약하다 하면 피셋 수업을 듣고 나머지 본인 시간을 더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걸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하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예비순환 동영상 빨리 들으면 2시간이면 듣습니다. 이게 2시간. 수업이 3시간이니까 2시간 들으면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빨리 듣고 그 다음에 실강 열심히 듣고 그 다음 복습하고 시간이 아마 나올 겁니다. 한 2시간 정도 더 남으면은 그때는 피셋 수업을 듣겠다 이렇게 계획을 써도 됩니다. 열심히 좀 살겠다 하면은 피셋 수업까지 들으시고, 피셋까지 들으면 너무 지장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2차 과목만 2달간은 집중해도 괜찮아요. 그 2달간이 경제학하고 행정법 할 때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앞에 보시면은 요때만 요 2 과목이 집중적인 중요한 과목이니까 경제학하고 행정법 할 때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 뭐 국제정책이다 아니면 행정학이다 정책이다 이렇게 넘어올 때는 그때는 피셋을 시작해도 괜찮아요. 요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충분해요. 요거는 예비순환 뭐 예습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제일 관건이 행정법 경제학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 2달 동안만 조금 무리하자. 그 무리하는 기간이 7월 8월이다 이렇게 잡으시면은 크게 차고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 직렬 선택 부분도 고민을 할 겁니다. 이 학생들이 뭐 재경직을 할까 일반 행정을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데 재경직을 왜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학생들 표현으로는 뭐 합격하면 간지나니까 하는 겁니다. 이거 5급반에서 재경직이 약간은 다른 레벨이니까 재경직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하는 학생들은 다양하는데 합격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정해져. 약간 클래스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전공에 일단 경작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전공을 해서 합격하는 학생도 있지만 시간이 더디게 걸리고 일단 분리합니다. 분리하고 또는 선생님 내가 부전공은 경작을 했어요. 경작하니까 재미있어요. 이건 안 됩니다. 그건 어림도 없고 우리 학원에 그 재경직 하는 학생들이 한 60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 학생들 1등에서 경작 시험을 보면은 60등까지가 거의 재경직입니다. 그 다음 일반 행정 1등이 61등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그 정도 레벨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피셋은 2개월 이상이 걸리면 안 됩니다. 2개월 미만. 그럼 어떻게 측정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기출문제를 풀어봤을 때 이 피셋형 인간들이 있습니다. 피셋형 인간이 있는데 아주 소질이 이제 탁월한 학생들이 이 학생들은 피셋을 왜 공부하는지 왜 떨어지는지 이걸 잘 모르는 학생들입니다. 그냥 하니까 되는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60점 이렇게 나옵니다. 60점인데 이 경사도로 보는 겁니다. 이 학생들은 뭐 2달 만에 95점 이렇게 올라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걸려가지고 85점 이렇게 해서 그다가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점수를 맞는 것이고 이거 좀 둔한 학생들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데 합격선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경사도가 조금 가파르게 나와서 이렇게 가면은 시험 직전에 겨우 노력을 많이 해서 되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피셋을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가늠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소신대로 내가 재경직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하시되 경작, 행정법, 행정학까지가 공통 과목이니까 3달 정도 해보면은 내가 재경직을 해야 되는가 일반 행정으로 돌아서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가늠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부분입니다. 전국 단위 경쟁을 한 경험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작년에 우리 재경직 학생이 8명이 되었네요. 초시생들이. 그게 제일 좋은 성적 학생이 3등으로 되었고 그 다음 한 학생이 5등, 그 다음 8등 제일 성적이 나쁜 학생이 21등 이렇게 됐으니까 괜찮은 성적이에요. 처음 하는 학생들이니까. 그 중에는 그 수능을 전국에서 2등한 학생, 수능 전체 11등한 학생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절비예요. 재경직은 그 학생들의 리그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 경쟁을 했다. 이런 경험이 있으면은 재경직을 합격하기 위한 요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죠. 시작하는 요건은 뭐 지 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시험은 돼야 되니까 어쨌든 요런 경로를 가졌다. 이렇게 하면 재경직을 하시고 아니면은 일반 행정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재경의 중간 정도 하면 일반 행정이 거의 수석입니다. 학원의 데이터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행정에 수석을 하고 또는 우수한 성적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해요. 더 좋은 경로로 훨씬 더 스펙을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5급을 하느냐 7급을 하느냐 이 고민이 아니고 5급 내에서 고민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되는 게 중요해요. 5급이 갖는 의미는 학생들은 잘 모를 겁니다. 이게 5급이 얼마나 높은 직인지.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알죠. 부모님들은. 제가 이제 학원에 오기 전에 한 금융감독원에서 한 7년? 이렇게 7년? 6개월 정도 있었네요. 그거 보면은 지금 이제 제 동기들이 보면은 부서장들입니다. 검색 이렇게 해보거나 전화해 보면은 지금 장들이 돼 있는데 사무관이 그 정도예요. 그 정도. 20대가 5급 사무관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세대가 갖는 사회적 지위를 본인들이 한꺼번에 갖는 겁니다. 가지니까 되는 게 중요해요. 되는 게. 폼나게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게 중요합니다. 되기만 하면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제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 20대 사무관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가졌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내가 20대 5급 시험을 붙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인정하고 들어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되는 게 중요해요. 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길로 가겠다 이렇게 특별한 소신이 없으면은 그냥 상대적으로 쉬운 길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 다음에 국립외교를 하느냐 국제통상제를 하느냐 이렇게 고민하긴 하는데 이거는 고민의 영역은 사실 아닙니다. 사실 아니고 외교의 뜻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국립외교는 하는 것이고 국제통상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합니다. 일단 소수직렬이고 학원은 지원을 받기가 조금 힘들어요. 무학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학생들이 이제 국제통상을 하는가 이렇게 보면은 일반 행정을 하다가 피셋이 부족하니까 1위로 넘어오기도 하고 또는 외견을 하다가 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외국 돌아다니는 게 싫으면은 국제통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로가 있습니다. 경로가 있는데 어쨌든 외견하고 국제통상을 놓고 고민하면 외견하는 것이 수험기간도 훨씬 더 단축됩니다. 이게 3과목밖에 없어요. 3과목밖에 없고 이 학생들을 뭐 낮춰보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인 집단이
그래도 5급이나 재경적으로 준비하는 학생들보다는 공부를 조금 덜 하는 유형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외국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해외파들이 절반이고 국내파가 절반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 학생들처럼 독하게 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습니다. 물론 이제 되는 학생들만 추려놓고 보면 수준은 비슷할 것인데 어쨌든 조금 더 경쟁이 조금 밀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빨리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외경 준비하는 것이 조금 빨리 되는 길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신림동 생활 안내 부분인데 이 독서실은 학원 지경으로 오십시오. 뭐 고민할 부분은 없습니다. 가격 문제, 그 다음에 그 학습 환경 문제 이런 부분이 뭐 탁월하니까요. 시중에는 한 독서실이 13만 원에서 한 15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는 저희들은 7만 원 이렇게 받으니까 훨씬 더 뭐 다른 데 갈 이유는 뭐 일도 없습니다. 그 다음 원룸인데 학원 지경 원룸은 이건 뒤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식당 부분일 겁니다. 식당 부분. 이게 고시 식당을 활용하면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실 건데, 신림동 식당이 그래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괜찮아요. 학생들 기준으로 하면은 학식보다는 한 3배 좋습니다. 3배 좋으니까 먹고 공부하고 합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또 가격도 유리하고 한 끼에 한 3,500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먹을만 합니다. 먹을만 하고 한 달이면 한 21만 원 뭐 이렇게 하니까 크게 비용 측면에 부담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부분하고 연결된 얘기입니다. 원룸하고 통합 문제 이게 연결된 개념인데 집에서 다닐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집에서 다닐 수 있으면 나오는 것보다는 근데 3, 40분 거리다 이렇게 하면 통학을 하세요. 상도동 뭐 신림동이다 뭐 한 대방동 대림동 이 정도는 하시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걸린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 옮기게 될 겁니다. 옮겨야 돼요. 그 거리들이, 지역들이 강남, 서초, 방배, 과천, 목동, 여기까지가 고민을 할 겁니다. 집에 다닐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결국은 옮겨야 되고 옮기게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시간 정도 통화를 하면은 학생들이나 부모님들 생각에는 뭐 1시간, 그 다음 뭐 가는 시간 1시간, 하루에 2시간이면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1시간 정도 걸려오면은 공부 모드로 전환하는데 또 1시간입니다. 그 다음 1시간 걸려서 가고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데 또 1시간 이렇게 걸려요. 하루에 4시간이 없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집중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시선 효과다 이렇게 이름할 수 있는데 고시 공부는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힘든 과정인데 이 지역을 통학하게 되면은 고시와는 정반대되는 장면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되게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고시생은 잘 때도 고시생이 옆에 자야 되고 눈을 뜨면 고시생이 보여야 되고 식당에 갔더니만은 고시생이 힘겹게 밥을 먹고 이런 환경에 계속 노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힘들지 모르고 공부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우울한 환경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화려한 환경을 접한다 이렇게 하면은 의지가 확 꺾이는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해서 그만두는 학생도 있습니다. 선생님 공부가 싫어졌어요. 이런 학생이 있어요. 더구나 1차를 시켜보는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심심하게 나옵니다. 자꾸 이제 마모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송파 잠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제 집이 분당인데 이건 여행입니다. 여행. 안암 이것도 여행입니다. 어림도 없어요. 신촌 나름대로 저항하다가 결국 옮깁니다. 다 신림동으로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학생이나 뭐 남학생 비슷할 겁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보내는 게 불안하다. 또 본인 입장에서도 나가는 게 너무 불편하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성적 경쟁을 해야 된다. 또 고시를 빨리 끝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나을 각오를 한다. 조직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원룸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저희들이 이제 왜 이런 원룸이 3개 확보되어 있는데 왜 이제 원룸 확보를 서둘렀고 이제 고민을 했는가 하면은 학생들의 비용이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학원비, 하나는 주거비입니다. 주거비. 그것만 들어줄 수 있으면은 훨씬 더 부담을 이제 덜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46개실인데 이게 1번의 조건은 보증금 300만 원에 월 38만 원. 아마 저 정도 시설이면은 여기서는 한 50만 원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2번의 조건 때문에 이제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게 보증금 3천만 원 내시면은 월 5만 원 공과금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한 달에 한 45만 원 정도 부담을 덜면은 학원비 정도 부담을 덜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학생 중심 일간이고
그 다음 2가는 요거는 남학생 중심입니다. 이건 조금 약간 비탈이 있어요. 비탈이 있어서 거리가 불편하고 이제 방이 조금 작습니다. 이 학생관에 비해서. 여기는 보조금이 2천만 원, 월 5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간인데 여기는 뭐 여학생, 남학생이다 이렇게 현재는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도 비슷합니다. 조건이 비슷합니다. 보증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월세 이렇게 뭐 전세 개념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1간에는 방학하면은 나가는 학생들이 한 서너 명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2관은 현재 없는 것 같고 3관은 조금 최근에 확보한 룸이라서 저기는 방이 한 10개 정도 이렇게 밖에 없는데 금방금방 없어지는 방들입니다. 혹시라도 학원에 오시겠다 하면은 저 부분은 조금 서둘러서 계약을 해주시면은 방 확보가 용이하겠습니다. 학원에서 그다지 멀진 않아요. 학부모 주의사항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공람을 배워봤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렇게 고시공간에 이렇게 영역이 만들어지면은 여기 학생이 이제 와서 공부를 합니다. 이게 뭐 심리적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물리적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입니다. 부모님은 여기까지만 오세요. 요 안은 들어오지 마시고. 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뭐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통해서 대학을 보낸 경험이 있어요. 고시는 그런 영역 아닙니다. 고시는 그렇게 해서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본인의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오면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본인 의지로 오는 학생, 그 다음 부모 의지로 오는 학생, 반반이 섞여오는 학생,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부모 의지로 고시 공부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 본인의 자발적 의지, 내지는 부모님들 의지가 절반 정도 섞여 있으면은 이게 뭐 후원하는 의미로 거기에 그쳐야지 생활에 관여한다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부분에 관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실패합니다. 오히려 부모 자식 간에 갈등만 생기고 우리 학원에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처럼 우리 애가 수업 들어갔나요? 뭐 스터디 빠지고 있나요? 잘하고 있나요? 또 빠지면 어떻게 원장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물론 기본적으로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시험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 애가 오늘 보니까 카드를 보니까 게임방에 가 있는데요. 어떻게 빨리 뭐 어떻게 해주세요? 그 학생이 시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혹시라도 학생이 공부를 하겠다 또는 시작을 시켰다 이렇게 하면은 신경을 딱 차단하세요. 편안해지셔야 됩니다. 이 대학이라는 부분은 끝이 나고 또 그래도 나름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뭐 최상위, 그 다음 차상위 이렇게 성과를 얻으면 되는데 고시는 0이냐 아니면 100이냐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부모 노동이다, 부모 노력이다, 부모 정신이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투여를 하게 되면 이게 아주 너무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거나 성과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학생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응원만 해주세요. 응원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학 보내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편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야 얘가 고시 공부했으니까 내가 이번엔 고3이 또 시작되는구나 내가 뭐 아침에 픽업해주고 저녁에 픽업해서 가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본인한테 맡겨야 됩니다. 100% 학생에게 맡겨야 되는 시험이지 대신에 궁금하시면은 걱정이 되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보를 충분히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너무 이제 전문적인 부분에 너무 많이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투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원의 이제 특징들입니다. 다른 학원도 다 있는 것들인데 없는 것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1번, 3번, 그 다음 6번, 5번 뭐 이렇게 있네요.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더 많이 관리한다 이 측면이고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고 1번하고 3번이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입니다. 불합격하면은 수강료를 전액 현금으로 환불해드리고 성적 우수자는 강호편을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다른 학원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1차 불합격 기준은 마지막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명 중에 40등에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전액 현금을 환불해드려요. 우리는 100명 중에 78명이 됩니다. 학원은 완전히 안전한 기준입니다. 68명이 되고 78명이 되니까 그 다음에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 2차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 중에 40등을 했다. 떨어지면 학원이 책임을 집니다. 자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환불 금액은 어떻게 조성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 학원에 이제 강의하시는 강사분들이 있습니다. 요분들이 50%. 그 다음 학원이 50%입니다. 이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학생들 열심히 가르쳤는데 본인한테 배운 학생이 시험이 불합격한다 이렇게 하면 50% 본인이 토해내야 됩니다.
열심히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문제를 예상하고 열심히 이제 좋은 점수를 맞기 위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떨어지면은 학원을 보람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의 대가는 학원이 대부분 우리가 종합반이 300명 정도 되니까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상위 30%까지는 장학금을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럼 학생들은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뭐 10등 하면 5만 원이고 나머지 뭐 한 3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저걸 받으면은 아, 내가 지금 합격하고 있구나. 이런 안정감 또는 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많이 나옵니다. 학원에서도 일부러 장학증서를 커다랗게 만들어요. 만드는 비용이 아마 장학금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일부러 장학증서를 이렇게 뭐 금장도 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과목 끝날 때마다 매번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힘내라고 이렇게 그 작년에 합격생이 와가지고 그 받은 증서를 가지고 왔어요. 받은 증서를 내가 이렇게 모았다고 이렇게 설명할 때도 이렇게 보여주던데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원도 열심히 하고 학원 강사도 열심히 하고 학생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합격생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비슷한 것들입니다. 비슷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금액은 이렇게 1차 합격 경험이 없으면 1, 2차 같이 하십시오. 1차 합격 경험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는 건데 6월 16일까지 일진압으로 등록하면은 80만 원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여기서 80만 원 요 금액에서 빼면 됩니다. 66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요걸 월로 환산하면은 월 한 62만 원 뭐 요렇게밖에 안 됩니다. 요렇게밖에는 아니고 뭐 나름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등록하게 되면은 동영상 강의도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1차 아까 얘기했던 피서 캠프 실전 모의고사 이런 부분도 다 무료로 지원이 됩니다. 국립외견도 가격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되도록이면 빨리 이렇게 등록을 해주세요. 이제 빨리 등록을 하라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 하면은 나머지 기간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이 급해요. 나는. 왜 급한가 하면은 오늘이 6월 10일이니까 우리가 개강을 7월 11일 날 합니다. 30일이 남아요. 30일이. 30일 동안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제 학생은 기말고사 보는데 한 열흘이면 되죠. 그렇죠? 기말고사 열흘 동안 보면 20일이 남았습니다. 20일이 남았으면 뭘 하고 와야 되는가 하면은 욕심을 내면은 20일 동안에 경제학 예비순환하고 행정법 예비순환을 듣고 오면 차이가 없어져요. 듣고 오면. 많이 배우십니다.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 그게 여의치 않다 이렇게 하면은 행정법이나 경제학 둘 중에 한 과목은 듣고 오세요. 그래서 빨리 등록하면은 우리가 동영상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선등록하라고 지금 시기에 이제 설명회를 하는가 하면은 다른 학원은 아마 7월 돼야 설명회 할 겁니다. 다른 학원들은 빨리 합격시키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빨리 합격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학원이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니까 빨리 합격시켜야 돼요. 그 내년에 빨리 합격시켜야 되고 안정적으로 합격시켜야 되는데 빨리 공부를 시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내가 7월부터 고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 고시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고시생인데 이번에 기말고사를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잘못하면은 내가 고시 공부를 7월부터 해야 되니까 이제는 죽었다 7월부터 친구들하고 뭐 이벤트도 가지고 가족과 여행도 다녀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경쟁자들이 이미 3개월 앞서가 있어요. 앞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여러분들이 서둘러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가족과는 계획, 친구와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건 다 무효화시키고 빨리빨리 공부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공부해서 하루에 이틀치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틀치를. 예비순환은 타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비순환이 한 과목이 한 22일이나 24일 진행됐습니다. 24일 정도. 그러면 하루에 이틀치를 들으면은 열흘 남짓이면 듣습니다. 그래서 빨리 듣고 오게 되면은 행정법이나 경제학까지 듣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서둘러서 공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3개월이나 뒤쳐져 있는데 또 한 달 그냥 흘러가지고 4개월 뒤쳐진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따라갈 때 되게 힘이 듭니다. 힘이 되니까 빨리빨리 듣고 와야 계획을 쉽게 수립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지금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듣고 왔다. 이렇게 하면은 3월 반하고 똑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전, 그 다음 오후, 그 다음 저녁이다. 이렇게 하면은 경제학을 듣고 왔다 하면 오전에 예습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 오후에 실강을 듣고 그 다음 여기에 복습하고 이렇게 하면은 오전에 피셋을 하든지 아니면은
행정법을 하든지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여유가 생기는데 전혀 안 하고 왔다 이렇게 하면 예비선언 동영상 들어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실강 들어야 되고 또 복습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비슷한 지장 행정법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또 확보가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격차가 점점 발생하니까 지금 빨리빨리 서둘러서 공부를 하고 오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큰 결정을 먼저 내리세요. 할지 말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행동은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해서 월요일부터 이렇게 하세요. 월요일부터 하시고 혹시라도 신림동으로 통학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지금부터 통학을 하세요. 우리 직영 독서실을 캠프로 잡으시고 학교 기말고사가 있다 하면은 독서실에서 학교를 다니세요. 차라리. 그렇게. 그래야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고시 모드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학교 다닌다 이렇게 해버리면 학교 안에 뭐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뒤풀이 있고 그 다음 그 전에 또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고시 공부에 시동을 거는데 그 늦게 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루가 급한 시기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야 됩니다. 자,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개별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면 설명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